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먼저 1부에서도 나눴던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네. 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만 어, 그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음,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고 기술을 했고 또 네, 이게 뭐 지도에서도 여러 개의 지도에서도 아예 독도가 나오지 빠졌죠. 않고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 조치 지시했다.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인가? 그,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네. 중국명 다오디다오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지금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영토 분쟁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아, 일본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영토 분쟁이 없다. 분쟁이라는 지금이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 부정하죠. 네네. 마찬가지로 일본은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있다 그러지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영토 분쟁 없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이걸 분쟁 지역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 게 분쟁화되면 국제 형사재판소로 그래가지고 분쟁 음, 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왜 이거를 저 법원에 가서 남들하고 이거 재산 분쟁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은 분쟁은 없다예요.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영토다. 그러면 끝난 거다. 이러는데 물론 시끄럽긴 하죠. 그런데 이 문구가 그런 정부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영토 분쟁이 있다. 이렇게 해버렸으니 이건 일본 자위대가 내는 방위백서하고 문구 하나까지 똑같아요. 문구 하나까지 똑같은 거예요. 일본 방위백서가 실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음,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게 왜라는 거였어요. 왜? 도대체 왜? 왜? 음, 근데 계속 이어지는 이번 정부 들어서 뭐 음, 육사의 흉상철거 문제도 그렇고 음, 또 과거사 배상 문제도 그렇고 음, 그리고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친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음. 도대체 이 국방부가 발간한 그 정신교육 자료에다가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할 정도의 이런 상황은 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것인가? 이걸 보시죠. 지금 다들 이 언론 보도가 저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장은 전체를 봐야 돼요. 네. 단순히 영토 분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다음 대목이 더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독도에서 한일 간에 네. 또는 어떤 주변국하고 우리가 이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일본의 그 센카쿠 중국 다오디다오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영토에서 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걸 따지고 들리래. 이건 주변국 입장에서 이렇다 그러지만 주변국 입장이 이러지가 않아요. 여기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독도 방어 훈련 왜 포기했습니까? 매년 하던 독도 방어 훈련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안 하잖아요. 훈련 직전에 일본 눈치 보다 취소했잖아요. 아니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는데 독도 훈련을 안 해? 그럼 영토 방어 안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 문장의 이 전체적인 논리가 영토 분쟁이라는 표기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언론이 여기까지 못 짚는다는 건 이게 오히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지향하는 싹수가 노란 정치 군인들이 말아서 알아서 충성한 겁니다. 알아서. 마침 이번에 지필진이 민간 대학 교수가 빠지고 네. 현역 투스타, 예. 국방부 정책관리관, 그다음에 정책관리관 차장, 원스타, 여기가 다 들어왔고 실무진으로는 중위부터 대령까지 군인들이 들어와서 지들이 직접 쓴 거예요. 이것도 파격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민간 자문 감사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써.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민간 감수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부 정신전략원 교수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식구끼리 이래가지고 외부 자문 또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허무맹랑한 어떤 거의 망언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이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의 평소의 사고 체계와 본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건 실수도 아니고 어제 국방부 전화규 대변인이 계속 이걸 옹호했습니다. 그 기자 브리핑에서 그 언론에 다 생중계됐는데 아니 뭐 여긴 주어가 주변국이다 영토 분쟁하고 우리가 저 영토 분쟁한다고 여기 말한 적 없다. 그러면 우리 입장을 한 줄 넣어줬으면 그나마 익스큐스가 돼요. 이렇게 주변국은 하고 있으나 독도는 우리 영토고 단호하게 우리는 결연하게 영토를 수호한다. 뭐 한 줄이라도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그나마 좀 문제가 저 나중에 변명이라도 되는데 주변국이 그러는데 우리 입장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정신교육 교재라고 내놓으니까 전체가 다 이거 황당해서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본심인데 해명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정신전략 교재가 워낙 심각한 그 퇴행적인 내용을 수없이 많이 담고 있는데 언론이 이 독도 문제를 유난히 부각하면서 그걸 좀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뭡니까? 군사적 충돌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다른 부서보다 우리를 지켜줘야 될 국방부가 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게 너무 아니 무서운 일본보다 거예요. 더한 일본 편이죠. 일본이 독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할 수 있다는 말한 적 없습니다. 이건 일본보다 더한 일본의 극단적 세력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일본 주장도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원히 박탈당한 국적 없는 군대 대통령한테 충성심으로 출세하고자 하는 싹수가 노란 정치군인들의 작품이라 이겁니다. 이걸 하나 군에서 걸러주는 기능이 없고 차단하는 제어 기능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군대가 어느새 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요즘 뭐 서울의 봄이다 뭐다 이렇게 네. 영화가 개봉되고 과거에 대한 역사 관심이 높아지니까 기어이 자기들의 어떤 과거 역사 그 권위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이런 식의 자기 보호 본능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정치 군인들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문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어요? 그 네. 숯불갈비집에 옆에 그 메뉴판도 다 있고 그 무슨 그 액자 그 이렇게 네. 뒤에 해가지고 탈당 기자회견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고 노회찬 대표의 불판론 소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본인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무리 정의당이 약해 보여도 돌아가신 남해당 선배 정치인의 정치까지 갈라쳐 울거먹는 것 더 이상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께서는 여성의 날에 여성분들한테 장미꽃 건네셨고 그리고 뭐 장애인이나 동성의 소수자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서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자라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는 뭐 장애인 분 시위하시는 거를 비문명이다라고도 그렇죠.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집게 손가락이 뭐 소세지 집냐 뭐 이렇게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뭐 어울리지 않는다. 또 근데 어쨌거나 결이 다른 부분이 많긴 하죠. 네, 저는 이 문제는 뭐 저도 정의당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회찬 고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의당의 어떤 자산이 아니라 온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6411번 버스에 대해서 연설할 때 많은 국민들이 울었고 또 실제로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정치는 몰라도 노회찬 대표는 알았거든요. 노회찬 대표 서가고 이제 5일장을 7월에 그 뜨거운 폭염에 치르고 국회 운구차가 한 바퀴 지나갔어요. 의원실에 이제 운구가 지나서 그래서 마지막 마석 모란공원으로 갔는데 그때 참으로 이례적인 거는 국회 그 청소하시는 일용직 그 노동자들이 그 뜨거운 폭염에 일제히 나와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가 뭐 이제 동원하거나 뭐 미리 안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스스로 아니 나오시는 거잖아요. 국회장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청소부 아주머니들 다 나와 계시고 전부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노회찬 의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저도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정치를 보는 눈이 그때부터 바뀌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셨어요? 아니 뭐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1년 동안 거의 뭐 시체놀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밖에 나가기 싫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자신감이 없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또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를 보는 어떤 그 눈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건 뭐 이야기가 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각은 노회찬은 단순한 정의당의 자산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자산이자 위로를 주신 분이다. 이 점은 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혜영 의원이 남해당 선배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위로해 주는 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정의당의 품격이 돼야지 이걸 갖고 날 서서 싸우는 건 다르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말만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뒤에 사족을 달면서 상당히 그 분쟁의 빌미가 되는 다른 말을 했어요. 노회찬의 정의당과 지금 정의당은 다르다. 이 말을 했던 게 나는 뭐 6411번 불판 얘기한 거는 난 잘했다고 봐요. 그거는 네.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정도 품으면 된다. 그러나 그 대목 끝에 그때 정의당과 지금 정의당은 다르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치적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이야기는 정의당이 이제 21대 들어와서 많은 실패와 또 사실은 어떤 지지율의 어떤 그 추락의 위기를 겪고 저는 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이지만 사실은 이게 비대위원이 아니라 간병요양사로 갔다. 저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픈 환자 놔두고 딴 데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내 양심이다. 직전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제가 노회찬하고 다른 정의당이라는 말을 듣는 게 굉장히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수십 년간 자기 청춘을 다 바치고 일생을 다 바쳐서 약자 곁을 지켜온 한 번도 기득권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 젊었을 때 칼 맞아가며 노동운동 하신 분 또 약자 곁을 지키느라고 한 번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해서 뭐 요즘 586이 요금망이 없습니다만은 한 인생 전체를 다 바친 그 성자 같은 분들이 지역사회 가면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